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테슬라와 팔란티아 주식에 투자를 하셨거나 투자를 하려고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팔란티아 두 주식 모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패션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테슬라와 팔란티아 주식을 분석해드린 부분을 편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눈여겨보는 지점들 역시 항상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테슬라와 팔란티아에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라빈후처럼 주식을 거래하는 앱인 무무에서 3월 31일까지 새로 가입을 하시고 2,000불만 디파짓을 하셔도 무료로 주식 30개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30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무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 200 SMA 위에 있으면 그 주식이든 그 인덱스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상승세에 있는 트렌드예요. 그리고 상승세에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헤지펀드들도 조금은 마음을 놓고 매수 매도를 하고 트레이드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마켓의 인덱스를 보면서 아직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상승세에 있을 때는 주식의 풀백이나 DB 와도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기에 좋은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23년, 그러니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다이아몬드 멤버분들과 제가 했던 그 트레이드를 나눈 건데, 제가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표를 보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마켓 전체가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표들만 조금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상승세에 있는 주식들은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등하더라도 중요한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주가가 계속 트렌드를 따라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단기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개 주식씩 이제 매수 매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멤버분들하고 11만 불? 이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켓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커버콜 옵션 하는 경우에도 상승세가 강할 때 커버콜을 했을 때 프리미엄 수익이 많이 나는데, 마켓이 상승 트렌드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 놓고 커버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고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이제 그걸로도 컨트랙 하나당 했을 때 지금 한 6만 5천 불 정도 수익을 같이 내고 있죠. 멤버분들하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쭉 오르고 있는데,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전 고점을 뚫을 때는 한 방에 뚫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르더라도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어떤 지점에서 리젝을 당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리젝 당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표를 못 보시면 이게 올라갔을 땐 좋았다가 조금 떨어지면 불안했고, 또 올라가면 또 기분 좋았다가 또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렇게 돼요. 이런 지표들이 없으면 저도 이 주식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표들이 되게 중요한데, 어찌됐건 지금 S&P 500이 이전 최고점을 지금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최고점에 왔다가 풀백이 왔죠. 풀백이 왔지만 정확히 요 50SMA 선상에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오르면서 요 이전 최고점에 닿다가 또 떨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닿다가 떨어지죠. 또 올랐다가 정확히 이 지점에 닿다가 또 떨어지고 있고, 또 올랐다가 이 지점에 닿다가 또 떨어지고, 똑같은 지점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죠. 근데 지금 좋은 거는 이 지점을 테스트하면서 요 SMA들이 계속 그 트렌드가 상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지점을 계속 테스트하다 보면 이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 이 지점을 뚫고 나서 다시 이런 상승 랠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와서 다시 테스트했을 때 다시 내려온다면 트렌드는 바뀌겠지만, 지금 요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다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전 최고점을 뚫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저도 유심히 보고 있고 이제 요거를 좀 나눠드리고 있죠. 지금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 멤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라는 주식이 한 3년 동안 하향세를 계속 타고 있었어요. 이 트렌드선에 맞춰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하향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 지점에 제가 이제 멤버분들하고 뭐 140불, 150불 지점에 이제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 트렌드가 바뀌는 지점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고, 이 트렌드가 깨지고 이 200 SMA 위로 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하향세에 있던 테슬라 주식이 상승세로 바뀌는 그 지점이었어요, 이게. 테슬라 주식이 최근에
거의 뭐 450불, 뭐 500불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 주식이 이 중요한 지지선들을 뚫고 내려오면서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또 뚫지 못하고 또 내려오고 또 테스트는 또 뚫고 내려오지 못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위에 이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선들을 뚫지 못하면 하향세로 트렌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이 빨간 선 50SMA 같은 중요한 지지선 뚫고 내려오면 주가가 크게 떨어져요. 그런데 테슬라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지지선들에서는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무조건 쭉 내려가지도 않고 무조건 쭉 올라가지도 않아요. 내려가면서 중요한 지지선에서 여러 번 반등하고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더라도 되게 중요한 그 지붕에서 테스트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제가 이제 요 선들을 그려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지선들이거든요. 요 검은 선들이. 근데 처음에 쭉 내려왔다가 요 지지선이 뚫렸어요. 360. 그리고 또 한 번 떨어져서 이 두 번째 지지선까지 떨어졌죠. 325불선. 근데 이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분기 실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수치, 객관적인 수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뭐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고 뭐 테슬라에 좀 소홀해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런칭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라는 회사에 지금 집중을 하지 않고 있고 너무 정치판에 가 있다. 그런 회사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한 4, 5일, 일주일 동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날 이 주가가 떨어지고 보시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밴드,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지지선 뚫고 내려오고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벗어났죠.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벗어나면 100%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단타를 하기에 되게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날 테슬라 주식이 이 밴드 밖으로 떨어지고 이 밑에 모멘텀을 나타낸 지표들이 상승세로 바뀔 때 이제 멤버분들하고 이때 매수를 해서 이 중요한 지붕 역할을 하는 이 9SMA까지 올라왔을 때 팔아서 뭐 한 이틀 동안 한 13% 정도 수익을 챙기긴 했는데 문제는 테슬라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중요한 이 지붕 역할하는 지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이전 이 저점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레이 델리오라는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시라면 뭐 다들 아실 텐데 이제 Bridgewater Associates라는 가장 큰 헤지 펀드의 수장인 레이 델리오가 이번에 13회 파일링 때 테슬라 주식을 거의 62 밀리언 정도 매수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번에 이번 분기에 레이 델리오가 매수한 주식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엘라이 릴리 상당히 좋은 회사죠. 지금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여기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여기 새로 오픈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레이 델리오도 지금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하기를 시작해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기 시작을 하고 있고 뭐 테슬라가 지금 제가 지켜보는 중요한 지지선까지 닿는다면 저는 뭐 이미 주식은 지금 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옵션 갖고 투자를 할 생각이기도 하고 트레이드도 할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좋은 거는 지금 많은 큰 손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만으로도 그 시가총액이 1트릴리언이 넘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유명한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도 있지만 레이 델리오가 이번에 이걸 매수했다는 건 상당히 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은 뭐 뉴스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이프를 따라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레이 델리오가 이번에 지난 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샀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사실 분기적 발표 이후에 크게 올랐어요. 보통 주식 가격이 이렇게 갭이 생길 정도로 크게 오르면 보통은 얼마가 지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갭을 채운다는 얘기를 해요. 요 갭이 생긴 지점까지 풀백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게 당장인지 두 달, 뭐 세 달 후인지 6개월 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주가가 이제 하향세를 시작해서 반등을 하는 지점들을 볼 때 이렇게 갭이 생긴 그 지점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올랐고 요 9 SMA까지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만날지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일지는 이 당시에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플랫하게 움직이면서 요 9 SMA랑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될 건데 아직은 요 밑에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9 SMA랑 만나고 나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고민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이게 P 레이쇼를 보시면 634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뭐 10년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지만 지금 당장 이 회사의 가치는 너무 고평가가 돼 있어요. 심지어 forward P 레이쇼도 177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너무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풀백이 만약에
최소 85불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 팔란티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